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지는 영어 쩡쌤입니다. 영어의 수동태, 능동태 이 정도는 내가 아무리 영어랑 담을 쌓고 산 사람이다 해도 한 번 정도는 좀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건 여전히 어려울 수 있지만요. 그런데 혹시 중간태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영어의 수동태, 능동태하고는 다르게 우리한테는 좀 낯선 개념인데요. 우리가 오늘 사물주어 사용의 완성편으로 그 중간태라는 거를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 볼게요. 중간태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생긴 거는 능동태다.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 이런 동사구를 갖지 않고요. 그냥 동사 하나 떨렁 이렇게 쓰였다라는 거고, 그런데 그 문장이 주는 느낌은 수동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거든요. 이게 뭔 소리인지 한번 예문을 갖고 한번 살펴볼게요. The cup breaks easily. 이 컵 잘 깨져. The books sell fast. 이 책 정말 빨리 팔려. 이런 문장들이 대표적으로 중간태의 예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중간태라는 애를 끌고 왔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100%는 아니지만 중간태의 많은 문장들이 이렇게 사물주어, 무생물주어를 씁니다. 왜냐면 사물이 당연히 사람보다 능동적으로 하는 일이 적으니까 수동 느낌의 문장 구조가 어울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색다른 컨셉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떨 땐 좀 신선하기도 하고 뚝 떨어졌던 텐션이 팍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중간태를 끌고 왔는데요. 자, 문장 예를 몇 개 더 볼게요. 나무가 폭풍에 쓰러졌다. The tree fell in the storm. 페인트가 벽에서 벗겨졌다. The paint peeled off the wall. 그 벨이 시끄럽게 울렸다. The bell rang loudly. 이 차는 부드럽게 나간다. This car drives smoothly. 풍선이 갑자기 팍 터졌다. The balloon popped suddenly. 아마 이런 문장들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사물주어 쓰는 걸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자, 보시면 중간태는 행위자가 없어요. 그 사물이 직접 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태의 변화를 이야기하게 돼요. 이런 식의 동사를 능격동사, 영어로는 ergative verbs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번 예문 한 개를 뽑아와서 볼게요. I ring the bell. 이 문장에서 목적어 bell이 세 문장에서는 주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ring, 이거의 모양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까 I ring the bell 에서 타동사로 쓰였던 것이 The bell rings 라고 그냥 자동사, 목적어 없이 자동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사를 능격동사라고 불러요. 능격동사 예 한 개만 더 볼까요? 나는 빵을 굽고 있다. I'm baking bread. 이 문장의 목적어 bread를 다시 주어로 갖고 와서 써볼게요. The bread is baking in the oven. 그래도 bake라는 동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구워졌다라고 막 바뀌어야 될 것 같지만 그냥 The bread is baking in the oven. 빵이 오븐에서 구워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요. 능격동사는 몇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능격동사가 사물주어 쓰는데 엄청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거든요. 자, 그 리스트를 제가 설명란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사물주어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이 중간태 개념을 이해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신선하게 접근을 할 수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문법체계는 이 중간태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태, 보이스 파트에 보통 이제 수동태, 능동태 이렇게 두 개의 태가 설명이 되고 있죠. 하지만 언어학적으로 분명히 중간태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법책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너무 후져서?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 영어의 중간태는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영어는 그렇게 중간태가 발달한 언어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요즘 영어의 중간태에 대한 새로운 논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는 한 추세인데요. 언어학적으로 중간태가 많이 발달한 언어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와 그리스어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어 영어 차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드디어 미쳤나 그리스어의 라틴어까지 하실 수도 있는데 재밌는 부분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언어들에 쓰인 진짜 중간태는 조금 달라요. 자, 우선 능동태는 주어가 그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은 목적어이죠. I broke the window. 내가 창문을 깼다.
그리고 수동태는 주어가 그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그 행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The window was broken.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정확하게 중간태라는 거는 뭐냐면 주어가 그 행동을 했어요. 근데 지가 그 영향을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당연히 목적어는 없습니다. 그냥 지가 행동을 했는데 원래 그 행동의 영향이 목적어로 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고 그 행동의 영향을 지가 그대로 받았다. 이게 바로 정확한 중간태거든요. 이 컨셉 자체가 우리한테는 좀 낯설고 재밌기도 해서 이 중간태를 영어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제 소개하는 강사님들도 계시고 뭐 유튜브 영상도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가 그냥 신선한 컨셉이라고 해서 눈이 반짝반짝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중간태다 뭐다 이런 말보다는 네이티브는 사물도 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우리하고는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한번 이 문장들을 다시 볼게요. 이제 중간태 이런 거 있고요. 네이티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과연 네이티브의 눈에 이 문장들이 구조는 능동인데 느낌은 수동이다. 이렇게 보일까요? 그냥 대부분의 원어민 눈에는 능동태 문장이에요. 왜? 얘네는 사물도 그 행동을 하니까. 얘네는 책도 지를 팔고 빵도 지가 구워지고 유리창도 지가 깨지고 펜도 지가 쓰고 이게 다 가능한 거죠. 사람과 사물을 동일시하는 영어. 이거를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이 느낌이 수동인데 왜 동사만 떨렁 쓴 능동구조지? 사람은 팔고 사물은 팔리고인데 이런 동사 변화에 민감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문장이 수동 느낌이 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The cup breaks easily. 이 문장을 보고 이게 수동의 느낌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네이티브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요즘에 정말 유명한 거 있죠. 챗GPT, AI 걔한테 물어봤어요. 이 문장 중간태냐고. 그런데 놀랍게도 중간태 강의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소개한 예문들이 중간태가 아니라고 해요. 그냥 능동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학적으로 진짜 중간태 문장의 예는요, 이거예요. I wash myself every morning. 자, 볼게요. 내가 워시하죠. 근데 워시해갖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myself. 내가 깨끗해졌죠. 이게 진짜 중간태 예문인 거거든요. 내가 워시했는데 내가 깨끗해졌으니까. 몇몇 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냥 사물주어 쓸 때랑 수동태로 썼을 때랑 어떻게 다르냐고.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 설명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해될 거예요. The books sell fast. 이 책은 빨리 팔린다. 이건 그냥 사물주어가 지가 하는 거예요. 수동이 아닙니다. 행위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책이 잘 팔리는 거. 자, 근데 비슷하지만 이 문장은 어떨까요? The books were sold well. 우리말로는 책 잘 팔린다? 똑같은 것 같은데? 느낌이 틀리죠? 이건 수동태 구문이잖아요? 이게 바로 수동의 느낌이잖아요? 수동은 뒤에 중요하지 않아서 빼먹기는 했지만 행위자가 있습니다. 아까 문장은 행위자가 없어요. 이건 행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책이 잘 쓰여져서 잘 팔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잘 팔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두 개 문장의 차이 보이시나요? 이 책이 잘나서 잘 팔린다. 두 번째 문장은 이 책은 누군가가 세일즈 스킬이 좋아가지고 잘 팔았다. 다시 한번 그냥 사물주어는 사물이 그냥 그 행동을 능동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수동태는 행위자가 생략돼 있더라도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그 행위자가 행동을 하는 거죠. 자, 다시 이 문장 살펴볼게요. This cup breaks easily. 이 컵은 잘 깨져. 그냥 이 컵의 본질 자체가 그렇게 잘 깨지는 컵이에요. 대따리 유리가 얇은가 봐요. 그런데 This cup was broken. 자, 느낌 오나요? 수동형으로 썼죠? 이건 행위자가 있습니다. 이 컵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컵을 깨트린 상태다라고 되는 거죠. 자, 다시 The price increased. 이거는 가격이 그냥 시장 경제에 의해서 지가 솟아오른 거예요. 지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어떨까요? The price was increased. 느낌 오나요? 그쵸, 이건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된 거죠. 아까 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어떤 시장 경제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간 거고, 이건 누군가가 가격을 올렸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행위자가 있어요. 제가 이제 끝을 몰라요. 한번 입을 열면. 다시 한 문장 더. The balloon popped suddenly. 그냥 풍선이 뻥 갑자기 터진 거예요. 누가 터트린 게 아니라 그냥 풍선 자체가. 그런데 the balloon was popped. 그죠? 이거는 누군가가 그 풍선을 터트렸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오늘 영상이 좀 산만한 것 같아서 정말 마지막으로 딱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조둥이 진짜 닥칠게요. 자, 어딘가에서 들었던 중간태라는 개념이요. 문장 자체가 수동의 느낌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 그건 잊어주세요. 사물주어가 직접 그 행동을 한다라는 그 감각을 익힙니다. 사물주어가 그 행동을 직접 하기 때문에 다른 행위자는 없어요. 그걸 기억하면 이 세 문장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건 누워서 떡 먹기죠. Jenny opened the door. 능동태요. 이건 행위자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니가 문 열었어. 제니가 중요해요. 행위자가 중요해요. 하지만 수동으로 만들어 볼까요? The door was opened. 이거는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기는 하지만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문이 저절로 열린 것이 아니라요. 누군가에 의해서 열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능격 동사를 쓰고 사물주어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The door opened. 좀 이거 무섭나요? 문이 스스로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로만 떠들지 말고 그 감각이 실제 문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실제로 만들어 보면서요. 내가 그냥 사물주어가 능동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ergative 동사를 쓸 건지 아니면 수동형을 쓸 건지 연습해 볼게요. 어떤 행위자가 있는지 그 사물이 스스로 하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이 꽃은 늦은 봄에 핀다. 봐, 세탁기가 다 고쳐졌어. 봐, 이 기계는 자기가 스스로 결함을 발견하고 또 지가 스스로 고치기도 한다. 이 문은 살짝 차기만 해도 열려. 바람이 밤에 심하게 불었다. 내 컴퓨터 모니터 금 같네. 이 셔츠 빨래를 잘못하는 바람에 다 줄었어. 자, 요 문장은 두 개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셔츠가 줄었다. 빨래를 잘못한 거와 줄은 거, 줄어든 거. 어떤 게 행위자가 있을까요? 자, 오늘 중간태라는 좀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새로운 컨셉이 재밌고 마음에 드시면 요걸 가지고 사물주어에 대입해가지고 뭐 익히셔도 좋습니다. 나한테 맞는 거를 찾는 거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중간태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중간태라고 알고 있는 문장들이 언어학적으로는 중간태 문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이티브의 눈으로 보기에 이게 과연 수동의 느낌인데 능동으로 쓴 건가? 그런 관점으로 이 문장들을 보는 네이티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얘네가 보기에는 이 물건들이 그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근데 굳이 막 수동의 느낌인데 능동 동사를 썼고 조금 더 복잡하지 않나요? 제가 절대 중간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막 반기를 들고자 하는 막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너무 간이 작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연습한 대로 영어 원어민 애들은 사람과 사물을 동일시합니다. 사람이 하는 행동, 사물도 할 수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냥 사물도 그 행동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수동태를 썼을 때는 중요하지 않아서 빼먹기는 했지만 행위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약간 느낌이 다르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지난 영상에서 연습했던 원인과 결과 문장에서 사물주어 쓰기. 영작 해답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The flu kept me at home. The noise kept me from sleeping. His story made me depressed. The news left me in a daze all day. 2 Tylenol pills will make your headaches go away. Last week, too much homework kept me from hanging out with my friends. A magnifying glass will enable you to see much better. A few compliments will encourage him to work harder.